제가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보증금을 줘야지 이사를 가는데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은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매가 되면은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임대인한테 안 물어보고 제가 계약서만 가지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주세요 하면은 법원에서 우리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서 이사를 가면 돼요. 이사. 즉 보증금은 못 받았지만 내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 근데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마냥.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는 마냥 주인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면 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피곤하지만 소송을 해야 돼요. 무슨 소송? 자, 임대인한테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임대인한테 할 수 없이 돈을 반환해달라고 지급명령 소송을 해야 돼요. 지급명령 청구하는데 집주인이 나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뭐 사정이 있어서 지금 못 주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지. 그래서 지급명령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지급명령은 한 15일 안에 확정이 돼요.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을 판사님이 해줍니다. 한 15일에서 2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결정문을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많이 배웠죠.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즉 임차권 등기로 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때 할 수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해가지고 그 판결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 이게 무슨 경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강제경매죠. 이게 강제경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내가 살았던 아파트를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소액임차인은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어떤 서민들을 위한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사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액임차인은 거의 선순위가 많지가 않아요. 후순위가 많아요. 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보증금이 4천, 5천, 3천 이러면은 그 앞에 근저당도 있고 좀 이런 게 설정들이 좀 있어요. 깨끗한 거를 이렇게 소액임차인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앞에 보면은 설정도 돼 있고 그러는데 내가 적당하게 금액을 맞춰가지고 4천이고 5천이고 전세를 들어가는데 잘못하면은 경매가 나가게 되면은 피해를 봐요. 소액임차인은 어쩔 수가 없어. 후순위 소액임차인은. 자, 1번 선순위 소액임차인. 선순위는 뭐냐? 제일 먼저 소유자 다음에 설정도 없이 들어간 소액임차인은 100%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혹시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의 전세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경매가 들어가도 만약에 5천만 원의 전세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후순위는 뭐냐?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앞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어가지고 순위가 중간순위나 나중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매가 됐을 때, 후순위는 경매가 됐을 때 못 받을 확률이 거의 한 90%가 넘어요. 우리가 이제 소액임차인들은 뭐를 봐야 되느냐면 금액을 보고 혹시라도 경매가 되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보증금을 걸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기준이 어디라 그랬어요? 담보 기준이라 그랬어요. 담보 기준이. 담보는 뭐냐?
즉 근저당 날짜입니다. 날짜.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오늘. 근데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집주인이 2015년도에 근저당 설정을 했어. 2015년에 이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예를 들어서 5천을 받았어. 이렇게 대출 5천을 받았는데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은 이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계약을 했어도 주택 임대 계약을 했어도 소액 보증금 금액을 이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좌측에 연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1,500이었습니다. 1,500만 원. 1,500까지 가장 먼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당을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배당에서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제일 먼저는 이제 물론 뭐 경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인 1순위는 소액 임대 그러니까 소액으로 들어간 임차인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이 1순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는 거. 경매가 배당되면은 가장 먼저 주는 돈이 이 돈입니다. 그리금이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금. 만약에 이때 당시에 5천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5,500에 계약을 했어. 5,500에. 모르고 5,500에 계약했어요. 1,700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줘요. 왜?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도 못 받아요. 그냥 1원도 못 받습니다. 1원도 못 받아요. 자, 이 후순위는 결국은 보증금을 못 받아요. 거의 다 뜯기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국가에서 만들어준 법입니다. 선순위는 가장 먼저 근저당이 없이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갖고 들어간 사람을 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법원에다 배당을 신청해요. 배당. 내가 1억이다, 전세금이 1억이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선순위. 자, 1억짜리 선순위가 1억짜리 1억의 전세를 들어간 임차인이 이 물건이 경매를 당했어요. 경매를 당하면은 내가 가장 빠른 순위에 있지만 경매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판사님한테 나 1억 들어간 거를 청구하기 위해서 배당을 신청합니다. 배당은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 보통 재판부에서 뭐 한 달 정도 안에 배당 기일이 나오죠. 배당을 이제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배당 신청을 안 해. 배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 1억짜리가 1억에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가 2억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그래요. 2억. 아파트가 이제 경매가 2억부터 시작됐어. 이게 2억부터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자, 만약에 뭐 한 1억 5천 정도의 낙찰이 됐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선순위는 배당을 하면은 1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재판부에서 1억을 주겠죠. 최우선순위니까.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배당금을 받고 돈을 받고 나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순위지만 돈을 받고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인도명령이라든지 어떤 뭐 법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 집주인하고 돈 받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배당을 안 하는 사람은, 자, 좀 전에 저희가 그랬죠.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즉 배당을 안 하면 뭐냐? 낙찰자한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낙찰자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배당을 안 하는 거는 낙찰자에게 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들? 경매물건 당연히 이게 좋죠. 배당을 받으면. 근데 배당을 안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배당을 해주고 나는 배당을 안 받았으니까 낙찰자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경매물건이 그래도 이게 좋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배당을 다 받으면 되는데 1억을 만약에 이게 2억짜리가 8천까지 떨어졌어. 8천까지 떨어져가지고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렇게 8천만 원에 2억짜리가 낙찰이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으니까 줄 돈이 8천밖에 없어요. 2천이 부족해, 그죠? 이 2천을 낙찰자한테 또 붓는 거예요. 2천을. 이렇게. 어떻게 되든 선순위는 낙찰자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경매가 돼도 배당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경매 받은 사람한테 돈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며칠 동안 이제 강의하려고 이걸 쭉 전국에 아파트 물건을 한번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선순위가 있는 아파트가 뭐 3회 이상 유찰되는 거는 다 이런 식이 많아요. 특히 보증금이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시세보다 보증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세보다 보증금이 비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물건이 뭐 없대는데 서울은 그 젊은 친구들이 전월세를 얻으려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왜? 나온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이 아니고 내가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